우리 작년도 2023년도 고2 11월 모의고사고요. 오늘은 31번부터 35번까지 쭉 40번까지 한 호흡으로 쭉 가고 싶었는데요. 조금 약간 지루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우리 5문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11월 모의사를 학교에서 봤나? 안 봤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시험을 보고 그래도 해설강의 들으면 좀 좋은데 우리 이제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미라클, 이게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게 기적일까? 이거 관련 얘기입니다. 31번 시작. 우리의 코인스턴스는 우연히 위치할 때 데디아인. 자,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우연. 이것은 seems to us, 우리에게 되게 irrational, 비이성적인 사건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것을 우리 미라클, 기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 이제 몬테인 박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이제 기적의 기원, 유래, 오리진이니까 기적의 유래는 사실 우리의 밑줄에 있다. 어디에서? 우리의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 자체, 자연 그 자체 속에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에 있어서 우리의 밑줄에 있다. 보기 1번 무지, 보기 2번 유연성, 보기 3번 탁월함, 보기 4번 만족, 보기 5번 과장.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글로리어스, 찬란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기적들은 later on, 나중에 have been discovered, 발견되어집니다. 나중에 발견돼. 어떤 것으로? obedience, 순응, 복종. 뭐에 대한? 자연의 법칙에 대한 순응. 즉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순응. 아니면 기술적인 발전, 대비아닌.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거라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기술 발전인 것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차피 빈칸이 이제 첫 부분이니까 그 다음 문장이 모두 단서잖아. 결국에는 자연 법칙에 대한 수능일 뿐이야.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가 몰랐어서 그랬던 거라. 몰랐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자, 독일 시인인 괴테가 praise 하는 이것도 중요하네요. praise는 우리 이제 구라도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괴테가 표현하듯이 자, things that are mysterious. 우리 이제 신비한 것들은 아직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야. 무조건 기적을 할 게 아니야. 그치? 자, 정말 기적이라는 것은 assume, 가정하는 겁니다. 뭘 가정하는 거냐면 innervation, 개입, 누구의 더 높은 어떤 힘, 아주 그 더 높은 힘, 그것의 발생에 있어서 어떤 더 높은 힘의 개입. 자, 그 다음 대승, 주관, 대대, 선행사는 바로 이제 더 높은 힘이 되겠죠. 어떤 힘이냐면, 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뭐 하기에? 그레아스프는 이해하다. 즉 인간이
이해할 능력을 벗어난 더 높은 어떤 힘의 개입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그러한데 하지만 there are 다음에 복수명사 방법적인 그리고 단순한 방법들이 있대. 뭐 할? 기적을 야기할. 뭐 없이 우리 divine revelation 신의 계시 없이 아니면 어떤 영감 없이 다만 우리가 뭐 할 뿐? 모를 뿐입니다. 그렇지? 모를 뿐이 모르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우리 이제 instead 뭐뭐 하는 대신에 check out은 그리고 이제 이어동사가 뭐냐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구성된 단어 두 개로 구성된 동사 구조.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대명사는 가운데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checking it out. 자, 확인해보는 대신에 또는 우리 checking, investigating, figuring 분열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거나 조사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의 출처를 찾아보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기적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이라는 것은 excuse 핑계, 구실 핑계,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뭘 생각하기에 너무나 게으른 사람들의 그런 핑계, 구실일 뿐인 거예요. 알았지? 지금 우리가 기적의 유래는 정말 어떤 이제 신의 계시가 아니고요. 보통은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기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얘기할 뿐이다. 그게 바로 주제예요. 알았지? 32번.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나? 나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야, 32번 이것도 이거 별건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내년 이제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죠. 올해도 수능 되게 어렵게 나올 예정인데 선생님 이제 딱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물론 똑같은 지문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해볼게요. 자, 우리 encounter를 위해서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그러니까 만나게 된, 그러니까 정보인데 어떤 사건 이후에 맞닥뜨린 정보야. 사건이 발생한 후.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맞닥뜨린 정보가 influence, 영향 끼칠 수 있대. 무엇에? subsequent, 뒤이은 어떤 뒤이은 기억하기에 영향 끼칠 수 있대. 요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당연히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제. 그래서 우리 익선 외부의 정보가 쉽게 integrate 통합되다. 이 목격자의 기억에 쉽게 통합이 돼요. 외부 정보가. 특히 어떤 경우라면 그 사건이 아주 형편없이 불충분하게 was encoded 부호화되었거나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그 기억이 너무나 먼 사건으로부터라면 그러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in which case는 그냥 그러한 경우에 좀 전에 말한 우리 이제 사건이 너무나 불충분하게 부호화되거나 아니면 기억이 너무나 먼 사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경우에 time and forgetting 시간과 망각이 당연히 degrade 하면
저하시키다. 바로 원래의 최초의 기억을 저하시키겠죠.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좀 더 계속 가야 됩니다. 지금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따라오세요. 자, 우리 이제 with부터 우리 감소된 정보, available 이하가 수식어입니다. 이용 가능한. 자, 기억 속에서 이용 가능한 감소된 정보. 우리 좀 전에 그랬잖아. 우리 이제 이 사건이 불충분하게 부호화되거나 너무나 예전, 멀리 있는 사건으로부터 그런 경우니까. 자, 기억 속에서 감소된 정보와 함께. 자, 어떤 정보냐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것도 전혀 문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서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감소된 정보냐면, 자, 투부정사를 한번 확인하다. 뭘 확인해? validity, 유효성. post 뭐뭐 후, 사건 후에 잘못된 정보. 사건 후에 잘못된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할 그런 기억 속에 이용 가능한 어떤 감소된 정보, 즉 감소된 정보가 있어서 자, 대입 이하일 가능성이 더 적어진대. 대입 이하일 가능성이 더 적어진대. 정답 넣겠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자, 이번 이 새로운 정보, 왜냐면 우리 맨 처음에 사건 후에 맞닥뜨린 정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가 거부될 가능성이 더 적대. 그 말은 이 사건 후에 새로운 정보가 그대로 목격자의 기억 속으로 이제 새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가 거부될 가능성이 더 적어져. 대신, 자, 특히 그것이 이 새로운 그 사건 후에 잘못된 정보가, 자, 후입하면 딱 들어갔다. 이 목격자의 현재의 생각에 딱 들어맞고, 또한 be used to 동사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냐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 어떤 스토리냐면 make sense 하면 이해가 되다. 그 어떤 그나 그녀에게, 즉 목격자에게 정말 딱 이해가 가. 말이 딱 맞아. 이해가 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즉 사건 후에 사건 후에 들어온 잘못된 정보, 그것은 아마 인테그레이트이 통합되어질 겁니다. 무엇으로서? 원래 최초의 경험의 일부로서 통합되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보세요. 위에 딱 한 호흡을 한번 정리해 볼게.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 그런데 그 사건이요,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가 잘 안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약간 좀 오래전이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경우에 분명히 그 사건 이후에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막 정보들이 막 들어오겠지? 그런 정보들하고 막 섞여요. 섞여서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과정은 express 명시적인, 즉 가로볼게, 목격자가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즉 분명히
목격자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막 뒤집박죽 됐는데 어차피 막 뒤집박죽 됐지만 자기 딴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서 명시적이지만 또 종종 무의식적이래.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다 뒤섞여져가지고 이거지.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적이래. 즉, 그 목격자는 find O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thinking, 자, 그 사건을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 중요한 건 의식 없이, 알았지? 그치? 의식 없이. 지금 내가 진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 막 뒤집어서 된 거거든.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이 과정은 되게 명시적일 수 있어. 분명히 목격자는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이제 원래 애초의 경험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식적으로 내가 일부러 그걸 섞는 게 아니거든. 그치? 다시 한번 내가 일부러 그 원래 사건에 대한 기억에 그 사건 이후에 그런 막 여러 그런 기억이 막 통합되는 거. 내가 일부러 섞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분명히 그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겁니다. 즉 목격자는 자기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자, 계속 할게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고착되겠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진실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목격자는 may not even know, 그렇죠.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 시간이 흐르면, 알았지? 자, 어떤 정보냐면 그 소위 새로운 기억으로 이어진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왔다 갔다, 그지? 왔다 갔다. 나중에는 이제 이 막 뒤섞여서 막 짜집기 되어진 게 정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 이제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sources of misinformation이니까 잘못된 정보의 출처들은 어디서 forensic context 주석 보시면 어떤 법정 상황에서 이 잘못된 정보의 출처들은요 어디에서든 맞닥뜨려질 수 있대. 자, from A to B입니다. A 볼게요. 자, 다른 목격자들과의 어떤 토론부터 우리 이제 소셜 미디어 검색들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들, 어떤 조사자들 또는 다른 법률 전문가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인터뷰들까지, 아니면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어디에서든 맞닥뜨려질 수 있대. 자, 주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자,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맞닥뜨린 정보가, 그러니까 사건 후에 맞닥뜨린 정보가 이후의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끼쳐서 바로 뭐가 발생한다?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보내면 사건 이후의 정보가
정보가 어떤 목격자의 어떤 기억을 뭐 할 수 있다? 왜곡시킬 수 있다. 됐지?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래 왔다 갔다 막 합니다, 그지? 근데 그걸 일부러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일부러 막 섞는 건 아니야. 근데 분명히 왔다 갔다 막 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막 좀 지나게 되면 이제 그게 완전히 그냥 객관적인 팩트인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이제 고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곡이 되는 것이죠. 됐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되셨니? 꽤 중요한 질문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3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네요. 이것도 재밌는 질문입니다. 해볼게요. 처음에 있잖아. 처음에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상관관계고요. 여기 쭉 지문 맨 끝에 보시면 요게 있거든요. causal link. 이거 캐주얼 아니다. 보면 예전에 이게 언제적 시험이냐, 이게 오래전인데 얘들 다 알아보시면 causal 하고요, 캐주얼하고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cause의 형용사, 원인과 결과, 인과. 이거는 캐주얼, 일상적인. 그래서 이거 causal link는 인과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의 관계를 말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먼저 선생님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았지? 이것의 관계만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이 코레레이션 상관관계들은 강력합니다. 강력해. 왜냐하면 자, insight, 통찰력, they offer 수식어 보죠. 이 상관관계들이 제공하는 통찰력들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게 이제 강력하대. 왜? 이게 제공하는 잠깐 일주가 월요일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상관관계들이 제공하는 통찰력이 아주 명확하대. 명확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 그런데요. 자, 이 상관관계에서 제공하는 통찰력. 그런데 이 상관관계 통찰력들이 all often covered up, 이렇게 가려진대. 뭐 할 때? 우리가 bring back into 하면 다시 가져오다 그런 말이 되겠죠? causality.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를 다시 그 어떤 상황으로 가져올 때. 요게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말하는 게 핵심이야. 핵심 주제입니다. 이 상관관계가요. 상관관계가 어떤 인과관계를 다시 이제 대입하려고 하면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가려진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고차 딜러가 서프라이 제공하다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해 보기 위해서. 자, which가 그래서 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옥션까지 가로 채워주세요. 오후는 뭐뭐 중에서야? 자동차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우리 옥션 경매에서 구매를 위해 이용 가능한 자동차들 중에서까지 전치사구 중에서 which were likely to have problems 어떤 자동차가 문제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까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 분석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오렌지 색깔 자동차들이 fur는 비교급 강조 훨씬 그러니까 우리 디페이트가 결함이거든. 결함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보여줬어. 됐지? 그럼 우리는 벌써 오렌지색이 결함이 없을 가능성이 더 적대. 그럼 우리는 벌써 우리는 무슨 색 하겠니?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조차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글씨 말있잖아. 이걸 생각하는 순간 이게 가려진다고 알았어? 볼게. 보시면 오렌지색 자동차 소유주들이 are likely to be 우리 자동차 오렌지색 자동차 아무나 타는 거 아니거든. 그럼 엄마 아빠 차 혹시 오렌지색 자동차 있어? 아마 거의 없을걸? 자 그래서 오렌지 색깔 자동차 오너들은 자동차 인수제스트 말 그대로 애호가들이어서 그들 자동차들을 더 잘 take care of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니면 is it because 왜냐면 오렌지색 자동차들이 좀 더 노리섬을 눈에 띄는 도로에서 좀 더 눈에 띄어서 따라서 less likely to be in accident 교통사고에 처할 가능성이 더 적어서 그 자동차들이 재판매될 때 더 나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기타 등등 하나 더 있나? 우리 계속 이걸 생각합니다. 알았지? 생각해 인과관계를. 그러면서 우리는 빠르게 are caught 막 사로잡힙니다. 어디 속에? 그물망. 서로 컴피티션 경쟁하는 인과관계의 가설들. 즉 왜 그런 걸까? 이 가설들의 그물망 속에 우리는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걸 막 고민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명확한 답이 나올까? 아닙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 이제 illuminate는 비추다. 그래서 설명하다. 그래서 어떤 그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상황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들은 오히려 only make them 그것들 우리의 시도들을 더 cloudier 흐린 구름 낀 더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애매모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상관관계들은 분명히 존재해. 또한 우리는 그것들을 상관관계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causal link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똑같이 쉽게 할 수가 없대. 됐지? 즉 인과관계는 이거 파악은 안 된대. 쉽게 할 수가 없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을 것이다. 정답 넣겠습니다. 5번 hold up는요 되게 이제 뭐냐면 보류하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이제
상관관계의 behind 배후에 있는 상관관계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유, 즉 인과관계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을 좀 보류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 이게 더 가려진다. 알았지? 그래서요 이거 주제가 뭐냐면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상관관계의 통찰력을 가리게 한다. 가려지게 한다.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좋아요. 그 다음에 34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재밌네. 재밌네. 다 재밌지 뭐. 자, 우리 이제 첫 문장. 우리 이제 야생에서 대부분의 쥐들, 마이스. 쥐들이 이제 강력한 포식자는 아니죠. 뱀에게 잡아먹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잡아먹히거나 또는 죽습니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의 라이프스팬 수명. 쥐들이 수명이 2년인가 봐. 2년이라는 수명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잡아먹히거나 죽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 일상 외부적인 원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질병이라든가 스타베이션, 굶주림 또는 프레드 포식자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들로 죽습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에이징, 노화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 노화와 같은 내부적인 원인들 때문이 아니라. 오케이, 계속. 자,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자연이 has made 쥐를 뭐하도록 평균적으로 살도록 얼마 동안 no longer than 2 years니까 2년 미만으로. 그렇지? 그래서 2년 미만으로 평균 2년 미만으로 쥐들을 살도록 만든 이유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이제 병이 걸린다든가 잡아먹히든가 아니면 굶주린다든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장 보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집에서 하고장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동물종의 우리 참고로 선생님 맨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수 복수형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도 되고 종들도 됩니다. 앞에 이제 언이 있으니까 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동물종의 평균 수명 또는 속도입니다. 그것이 노화되는 속도는 결정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야생에서의 상황이 되겠지. 금방 말한 병이 걸린다든가 잡아먹힌다든가 굶주린다든가 야생에서의 어떤 상황.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요 2번입니다. 자, 평균 시간인데요. 이 동물종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 이게 주제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것이 설명해 주네요. 왜 우리 박쥐가 can live 여기서 있잖아. 이건 뭐 고등학교 시간에 안 나오는데요. 이건 투부 정사의 부사 주는 거.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이 박쥐가 생존해서 살아서 30살이 될 수 있는지. 생존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박쥐가 30살까지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곧 금방 말해준 그러면 박쥐는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이 30년 정도 된다는 얘기야. 야생에서. 자, 거기에 쥐들과는 대조적으로 박쥐들은 날 수 있습니다. 자, 콤마 위치 계획적 용법. 이것은 바로 이유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escape 탈출할 수 있는 이유야. 훨씬 더 빨리. 또한 우리 이제 그들의 이제 날개 덕분에 박쥐들은 또한 장거리, 더 긴 거리를 커버할 수 있고요. 또한 더 장거리를 커버하니까 우리 푸드를 찾는 것도 도달할 수 있죠. 결국 자, 우리 every 단수칙금입니다. 모든 유전적 변화, 과거의 모든 유전적 변화, 대비야. 대선 주관됩니다. 거기서 있잖아. 그 대전에서 made it possible for 체부정사 오형식 동사지. 가목적어, 목적격보어, 진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됐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 박쥐가 더 오래 살도록 가능하게 해준 그런 과거의 유전적 변화, 모든 유전적 변화는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쥐들이 머치 비일컷 강조 훨씬 더 잘 할 수 있어요. 쥐들보다 뭐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음식을 찾거나 또는 생존을 더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동물들의 야생에서의 생존 가능 시간, 생존 가능 평균 시간이 곧 무엇이다? 곧 그들의 수명을 그랬다. 자,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즉 수명에 따라서 야생에서 얼마나 산다 그게 아니고요. 야생에서의 생존 가능 평균 시간, 이것이 바로 수명을 결정한다. 그런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은 질문. 그다음 3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5번. 하다 보니까 한번 하면은 그냥 쭉쭉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 해볼게요.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흐름 파악입니다. 우리 이제 빈칸은 이제 어려운 곡이지만 우리 이제 고2니까 빈칸을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또 재밌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이 글의 논리를 정말 한번 퀴즈처럼 한번 간파해 보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글을 읽으면요 상당히 동기부여도 되고 재밌습니다. 괜히 허세 그런 건 아니에요. 자, 35번. 자, 우리 이제 도덕적 우수성.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은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냐면 습관과 반복의 결과. 비록 현대 과학은 또한 서세에서 주장하겠지만 뭐라고 주장해? 그것이 도덕적 우수성이 어떤 일이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어차피 양보고사전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탁월한 우수성은 습관과 반복의 결과물. 그럼 이건 의미합니다. 자, 습관과 반복이니까요. 도덕적 우수성.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이게 습관과 반복이니까 이것은 의미한데요. 자, 도덕적 우수성은 will be broadly set, 수동태 설정, 폭넓게 설정될 것이다. 언제? 우리 삶의 이른 시기에
early in our lives니까 우리 삶의 이른 시기. 왜냐면 습관과 반복이니까 빨리 그런 습관 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 또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콤마에 지켜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또 뭐냐면 이유입니다. 더 퀘스천 문제. 무슨 문제냐면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말하지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이것도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문사가 how early,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일찍 뭐 할지 그것을 도덕조수성을 가르칠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데, 즉 얼마나 빨리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 자, 그럼 얼마나 빨리 가르쳐야 될까? 몇 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우리 이제 정신분석학자의 거의 아버지, 할아버지인가? 자, 프로이트는 서자에서 주장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그다지 많이 바꾸지 못해요. 5살이나 thereabout는 그 무렵, 5살 무렵 정도 후에는 그다지 못 바꾼대. 못 바꾼다고 주장했어. 그러면 5살 때 가르쳐야 되겠네.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네. 하지만 자, 우리 as 다른 많은 것들에서처럼 프로이트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저는 파악인데요. 정답 그냥 써할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 우수성 그게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언제 얼마나 빨리 가르쳐야 되느냐. 근데 뭐 그 다음 3번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도덕적 우수성이 있는 사람은요. 자, 거기 이제 cannot help ing. 뜻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도덕적 우수성이 있는 사람은 doing good, 좋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것은 우리 이제 개설의 변화 또는 행성들의 로테이션, 공전, 그러니까 자전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3번 문장은요, 도덕적 우수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내용 볼게요. 자, 최근 심리 연구는 대대 보여줍니다. personality, 성격 특성들은 stabilize, 안정화되는데요. 대략 30살 정도. 남녀 모두에게. 그리고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자, 이제 뭐냐면 민족과 상관없이. 됐죠? 왜냐하면 인간 두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우리 신경 분석학적으로 그리고 인지 기술의 관점 둘 다에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The mid-20s, 20대 중반까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5살 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 2번하고 4번 내용이 연결되잖아.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장점은 대비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약간 더 optimistic, 긍정적인, 너무 중요한 단어.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로이트. 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아주 조기에 5살 무렵에 그때 아니면 끝나.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때부터도 가능성이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에 대해서 우리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로이트에 비해서 조금 더 긍정,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 우수성을 얼마나 빨리 우리가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게 되겠죠. 제목이 되셨죠?
자, 끝내기 전에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1번이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무지해서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2번. 자, 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그 사건이 특히 안타깝게 좀 너무나 좀 형편없이 부호화되어지거나 즉 머릿속에 이렇게 부호화되어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좀 멀리 있어. 그런 경우에 특히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막 들어옵니다. 그럼 그 정보가요. 처음에는 막 같이 막 섞이는 거를 알아요. 근데 어쩌거나 그게 일부러 우리가 섞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정말 정설인 것처럼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 들어온 정보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킨다. 원래 정보, 원래 사건에 대한 정보, 원래 사건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왜곡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33번은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 인과관계인데요. 우리가 자 상관관계의 원인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인과관계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관관계가 제공하는 어떤 통찰, 깊이 있는 통찰을 가리게 할 수 있다. 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아까 인과관계가 이게 그 쉽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기 쉽게 이렇게 그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관관계의 통찰력을 더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4번은요. 우리 이제 동물들의 수명을요. 수명에 따라서 야생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야생에서의 생존 가능 기간, 그것이 곧 생물학적 수명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35번은 금방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도덕적 우수성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런 얘기. 프로이트는 5세 전후라고 했지만 그렇진 않고요. 우리 30세 전후까지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36번부터 4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